평소에 집안에서 활기찼던 강아지가 무기력한 모습, 하루 종일 잠만 잔다면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강아지들도 같이 우울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가족이 싸우거나 불화가 있을 때에도 강아지들은 그대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엘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 우울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우울증 경우 의사와 환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의 빈도와 계기 등을 문진 후에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강아지들은 사람처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강아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우울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 슬픔, 방황, 놀라움, 자부심 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국 포츠머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아지 우울증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근거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의 원인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량이 적게 되는 경우. 실내에서의 활동이나 야외 산책 등 체력 소모가 없다면 당연히 우울감이 올 뿐더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없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강아지의 문제 행동만 생각하지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을 못 하시는 편이 많더라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만병통치약, 산책 꼭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환경 변화.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변화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살던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거나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거나 예민한 차를 오래 탄다던가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많이 예민한 친구들은 환경 변화에 정말 조심해 주셔야 해요. 세 번째, 신체적인 질병. 사람도 몸이 이상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우울해지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변화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강아지가 기운이 없고 우울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보호자의 감정. 정말 신기한 게 강아지들은 저희의 감정을 다 알고 있어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 늘 옆에서 지켜주죠. 저희가 강아지한테 말은 안 해도 저희의 감정을 강아지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강아지들도 같이 우울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가족이 싸우거나 불화가 있을 때에도 강아지들은 그대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지 않는 것처럼 강아지들 앞에서도. 다섯 번째, 분리불안. 보호자한테 애착이 많은 강아지들 기준으로 혼자 오랜 시간 있다면 그 시간이 정말 많이 힘들고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 보호자분들의 강아지가 혼자 오랜 시간 있는다면 독립성을 길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혼자 오랜 시간 있었다고 그 나머지 시간에 정말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보호자한테 애착이 많이 붙어서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 정말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책도 안 시키고 무관심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는 애착을 줄여주시고 야외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리불안으로 인해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분리불안 예방은 꼭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보호자의 무관심한 태도. 보호자가 평소에는 산책도 많이 시키고 집안에서 많이 놀아줬는데 하는 일이 바쁘다 보면 집안에서 놀아주지도 못하고 산책도 덜 나가게 된다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료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일관성 있게 대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만약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집안에서 강아지한테 짜증을 부리지 말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강아지들한테 늘 전달해주세요. 일곱 번째, 부적절한 교육과 훈육.
강아지들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애매하게 야단을 치는 건 강아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식의 교육을 한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겠지만 훈육 교육 방식의 교육을 하고 계신다면 강아지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부모님이 매번 잔소리를 하면 맨날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훈육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건 강아지들마다 다 다르고 때론 훈육이 필요한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훈육을 하는 교육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식의 교육도 며칠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강아지들은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교육은 무조건 계속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에는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좋아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퇴근 후 들어가면 정말 좋아하고 반기던 강아지였는데 이제는 반응이 크게 없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 장난감으로 잘 놀거나 산책할 때 정말 좋아했는데 예전과는 즐기지 못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상황이죠. 두 번째, 기운이 없어진다. 평소에 집안에서 활기찼던 강아지가 무기력한 모습, 하루 종일 잠만 잔다면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피곤해서 쉬거나 더위를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손발을 핥거나 깨문다. 평소에 불안하고 긴장되는 상태에서 스스로 안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신체, 손이나 발을 심하게 물거나 핥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우울증보다는 습관성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번째, 식욕이 변한다. 원래는 식욕이 정말 많은 강아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욕이 없어지고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사료를 바꿔보시거나 맛있는 영양식 음식을 만들어 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 더위를 먹으면 이 증상이 비슷하게 나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강박장애 행위. 스트레스로 인해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하거나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이럴 때는 발을 많이 핥거나 자기 꼬리를 물면서 계속 돌거나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기도 합니다. 강아지 우울증은 이러한 행동으로 생긴다 이렇게 단정 드리기가 어려워서 원인 증상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럼 우울증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원인에 맞게 보호자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만 찾으면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보호자분들의 가족, 불안은 없는지, 산책을 못 나간 건 아닌지, 분리불안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하나하나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꼭 해결해 주세요. 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정말 큰 아픔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강아지들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 입장이 돼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원인 해결 방안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